커리어를 쌓으면서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내 커리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상사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사를 만나면 내 커리어에 적신호인 거는 확실합니다. 저도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상사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렇지 않은 상사들도 있었거든요. 상사 문제는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게 내 커리어나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사가 나쁜 상사이고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겪은 상사 이야기나 상사 고민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 댓글 바탕으로 상담소 컨텐츠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사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영상 후반에 케이스티파이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나쁜 상사를 규정하는 기준은 물론 이 사람이 착하냐, 나한테 잘해주냐 같은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기준은 내 커리어의 앞길을 열어주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직장이라는 곳은 인간성 좋은 친구를 사귀는 곳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내 커리어에 도움을 주냐, 안 주냐가 좋은 상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나쁜 상사의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을 이야기해 보면서 대처법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나쁜 상사의 단연 1등은 내 공을 가로채는 상사예요. 20대 분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최악의 사수는 내 성과를 가로채는 사수라고 해요. 이런 사수가 갑질하는 사수보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들은 공이 나오면 내가 가로채려고 하고 반대로 실수가 나오면 남의 탓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성향의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사의 왜 나의 공을 가로채냐고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럼 조금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공을 가로채는 분들은 자기가 공을 가로채는 거를 알면서 가로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사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승률이 높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낸 결론은 이런 상황의 최고의 전략은 내 커뮤니케이션 강도를 확 올려서 내 일의 노출 범위를 늘리고 조직 내에서 내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회의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조직 내에서 중요한 사람들과는 1대1 미팅을 잡던 점심을 같이 먹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알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조직 내에 내 브랜드를 강화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일하는 티를, 내 성과의 티를 팍팍 내라는 거죠. 물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공을 가로채려는 상사는 싫어해요. 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거는 내 커리어지 내 상사의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내 상사가 이런 거를 도와줘서 더 잘 됐다라는 내용을 추가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상사를 살짝 띄워주면 상사의 기분도 좋고 내가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내 공을 가로챌 틈이 많이 없어지는 사회생활 고수의 방법이에요. 추가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파워풀한 방법이 내 상사의 상사, 즉 내 윗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윗사람이 내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역시 내 상사가 공을 가로챌 틈을 안 주고 또 나를 더 조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상사의 상사와 가깝게 지내는 시절이 일하기도 편했고 커리어에 물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쁜 상사의 사례는 내 커리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나를 끌어주지 않는 상사예요. 조직 생활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상사가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내 커리어 개발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내 상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사와 일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조직의 평가 시스템이 어떤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조직은 성과보다는 연차 베이스로 승진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내 상사가 나를 끌어주지
끌어주던 말던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조직은 많이 없잖아요. 아니면 성과평가 기반인데 내 성과의 결과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내 상사의 역할보다는 내가 내 일을 잘하면 되기 때문에 상사가 끌어주던 말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보통 세일즈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직업군인 경우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성과평가 기반으로 나의 승진이나 나의 연봉이 결정되는 조직에 일하신다면 내 상사가 내 커리어를 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외국계 기업이 그렇고 제가 구글 다니던 시절을 돌아봐도 상사가 내 커리어를 끌어주지 않으면 승진은 아예 불가능했었어요. 이럴 때 몇 가지 대처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말한 공을 가로채는 상사 대처법과 동일하게 내 커뮤니케이션을 늘려서 내 일의 노출을 늘리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대처법입니다. 그리고 내 상사가 내 커리어에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상사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높은 분들과 들어가는 미팅에서 내가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내가 필요한 슬라이드는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다음 성과평가 시즌에는 나의 이러이러한 실적들을 강조해달라. 필요한 숫자들은 내가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같이 구체적으로 귀찮게 요구를 해야 되고 이분이 팔로우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요청들은 최대한 문서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말로 요청을 해도 그 다음에 그걸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낸다던가 아예 문서로 만들어서 보낸다던가 문서화로 기록을 해두면 좋아요. 제가 구글에서 두 번째 승진했을 때 상황이 그때 제 상사가 제 커리어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본인 밥그릇 챙기는 데만 관심이 많은 유대계 미국인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진을 할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제 승진을 시켜주는 데는 그렇게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내가 너의 보스, 즉 제 상사의 상사에게 내 승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상사의 상사와 미팅을 잡아서 내가 왜 이번 승진 시즌에 승진을 해야 되는지 한 45분 동안 진짜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내가 챙길 거 내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필요할 때는 내 상사의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용하는 거는 언제나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상사의 상사에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고 제 상사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큰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상황은 내 공을 가로채려고 하지도 않고 내 커리어에도 관심이 있는데 아쉽게도 능력이 없어서 나를 못 끌어주는 상사예요. 조직에서 나를 끌어주려면 이분이 조직 내에서 위치도 좋아야 되고 조직 내에서 돌아가는 일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사들도 있고 이분들이 착한 상사일 수는 있지만 나의 커리어에 좋은 상사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사분이랑은 잘 지내긴 해요. 크게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처법은 앞서 말한 대처법들과 동일합니다. 내 상사가 챙겨줘야 될 것들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내 커뮤니케이션 레벨 올리고 내 상사의 상사와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하는 전략이지요. 네 번째 유형은 지나치게 쪼는 상사입니다. 너무 쪼거나 아니면 사사건건 개입해서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상사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상사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 쪼지만 나를 잘 끌어주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일을 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사와 일을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같이 괴로워져요. 이런 상사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쪼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보통 몇 가지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꽂혀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쪼는 편이에요. 저도 이런 상사랑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분은 숫자 분석에 엄청 꽂혀 있었어요. 숫자 분석하느라고 프로젝트가 막 산으로 가기도 했고 숫자 분석이 안 되는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과 일하면서 2년 동안 숫자 분석 쪼임 당하느라고
괴롭기도 했는데 이분이 어쨌거나 내 상사고 여기에 이분이 꽂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맞춰주는 게 현명하게 직장 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꽂혀 있는 숫자 분석을 제가 먼저 해서 주기적으로 먼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면 이거 확인했냐, 이거 피드백 있냐 라고 제가 먼저 쪼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쪼임당하는 빈도가 확 줄어들어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일도 많고 굉장히 피곤해요. 하지만 그게 내가 쪼임당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건 내가 내 일을 잘 정리해서 알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커리어 개발에는 득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추가로 이렇게 뭐에 꽂혀서 쪼는 상사 대처법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런 분들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을 때 지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적을 받을 때는 절대 죄송하다라고 하지 마세요. 죄송하다라고 하면 내가 뭘 잘못한 게 되거든요. 죄송하다라고 하지 말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의 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 말고 감사하다라고 대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쁜 상사 유형은 포곤하는 상사예요. 특히 본인의 감정 조절을 못해서 포곤하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너 내 성질 알잖아. 자신이 감정 조절 못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냥 미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사를 만난다면은 절대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팩트들 잘 기록해 놨다가 회사 내부의 인사 시스템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조직이 이런 신고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조직이 라면 그런 조직은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한 상사 대처법은 커리어에서 나를 지켜주고 또 그러면서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마치 휴대폰 케이스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키 아이템으로 케이스티파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애플의 아이폰, 삼성 갤럭시, 구글 픽셀 등의 폰을 썼는데 그 폰들을 쓸 때 한 가지 공통점은 케이스는 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썼어요. 디자인도 예쁜데 내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제품도 제작할 수 있고 다양한 아티스트나 브랜드와 콜라보로도 유명하잖아요. 저는 존 버거먼이라는 아티스트와 콜라보도 좋아하고 바스키아 콜라보도 좋아하고 스타워즈 콜라보도 좋아합니다. 또 비건 가죽 케이스에 제 이름을 새기는 커스텀 제품도 좋아해요. 폰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폰에 문제가 없어서 폰을 새로 바꾸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사는 게 언젠가부터 디폴트가 되었어요. 이번에 G 플립 6와 G 폴드 6의 케이스 새로 나와서 좀 갖고 놀아보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클리어 케이스들인데 하나 재밌는 게 마그네틱 링을 부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그네틱 링을 달면은 각종 액세서리들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링 홀더나 아니면 이런 그립 스탠드를 달아서 쓰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무선 충전기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편하고 2인원이라서 여기도 충전되고 여기도 충전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미키라고 새겨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스트랩들도 여행 다닐 때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클리어 케이스도 좋은데 이렇게 조그만 스튜디오랑 콜라보한 제품처럼 프린트가 들어간 제품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디자인들은 케이스티파이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아이디들 더보기란에 넣어놨고 무엇보다 미키피디아 구독자분들을 위한 10% 할인 링크도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상사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상사도 결국은 조직 안에서 나의 상사가 된 또 다른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상사가 아무리 좋던 싫던 내 긴 커리어에서는 단기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키피디아에서 자주 강조하듯 내 커리어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한 커리어를 쌓는 게 언제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상사 이야기나 상사 고민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 댓글 바탕으로 상담소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